계약갱신 청구권, 네네.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부업으로 남기기 때문이죠. 결국 그 집을 팔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를 해서 자신의 집마저 못 팔리게 처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8.4 대책 이후 100일 만에 24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마저 시달렸던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난민 위기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네네. 전세집 구했어요? 그 제가 개인적인 상황은 의원님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만 또 언론이 보도하니까 좀. 네, 오늘 나온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임대 전세 물량을 영끌했다, 영혼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수도권의 7만 가구, 서울 3만 5천 가구 등 총 11만 4천 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데요. 이 중에서 40%인 4만 9천 가구는 최근 전세난을 감안해 내년까지 풀 예정입니다.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 수도권의 7만 호, 서울의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 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급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 또 공공전세 주택, 그리고 신축 매입 약정, 마지막으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임대 공실은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일 경우에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요. 기본 4년에 추가 2년을 포함해서 총 6년까지 거주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공실이라서 바로 거주가 가능하기에 당장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내년 2월부터는 입주를 시작합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곳은 그만큼 수요가 적고 또 노후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수선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 언급했던 영끌이란 단어, 수도권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지금 놓치면 못 산다라는 불안감에 대출에 연금에 탈탈 털어서 집을 살 때 쓰는 표현이었죠.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네,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값 뛰게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 70%, 60% 받아가면서 집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30대, 40대는요 아이를 키웁니다. 전세로 전전긍긍 애들 2명 데리고 계속 이사 다니는데 지친 겁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이 문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부가 공급 물량 영끌에 나선 겁니다. 현 정부에서만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는데 이미 공급 가능한 물량은 속속들이 다 찾아서 반영을 해놨겠죠. 새로운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그래서 나온 게 상가나 오피스, 또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6천 가구, 2022년 7천 가구, 2년간 총 13,000가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호텔을 개조하는 건 좀 무리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빈 호텔을 합쳐도 공급량은 아주 극소량일 것이고 또 호텔은 보통 이 작은 창문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환기가 잘 안 되고 또 가스관 등의 배관 공사도 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요리하는 거나 애들 등하교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텔 등의 물량은 전체의 3%일 뿐인데 마치 전체인 양 비춰져서 당혹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또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지에서 호응이 높다면서 머지않아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뭐 아닙니다. 예. 여관 같은 거 아니고요. 이런 거 서울시청에서 한 거는 내가 봤는데 예. 꽤 국토부에서 큰 지금 한 규모의- 데가 있어요? 예. 그 사례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예, 저희가 저는 머지않아 또 그쪽 뭐랄까 좀 근사하다 그럴까 아무튼 잘 아니, 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임대차 3법 네. 여기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든지 뭐 폐지를 하든지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정말 대책이 없다고 해서 호텔을 사가지고 전월세를 놓는다는 게 이게 아니요, 그거는 지금 해외 토픽감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가요?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현장도 한번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호텔을 개조해서 만든 청년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지난해 이 종로구에 있는 베니키아라는 이름의 호텔을 사서 이른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름이 영하우스이고요.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541만 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크기는 약 2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평에서 6평 정도 되는 원룸이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자들은 임금보다 임대료가 약간 싼 원룸, 요리도 어렵고 난방도 어렵다, 신혼부부가 살기엔 좀 무리다라는 반응입니다. 당첨된 계약자들 중 90%가 청약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내부입니다. 호텔 시절 쓰이던 전화기와 탁자가 놓여 있고 바닥엔 카펫이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청약자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줄로만 알았는데 침구 관리비와 청소비, 전자제품 렌털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좋은 금액도 아니었고 그 주변 동네 자체가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라고 하기에는 근데 역 앞에나 갔다는 거예요. 네, 오늘 나온 공급 대책에는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약 30평 정도 되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5년간 6만 3천 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거주 기간은 30년까지 늘렸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까지 확대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712만 원 수준이고요. 이 중형 임대 공급 선도 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종, 또 대전 산단 1등 6개 지구입니다.